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죠. 그만큼 긴 밤에 제대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때 수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기 쉽다고 합니다. 네, 겨울철에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좋은 수면 습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?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아무래도 이 잘 자는 것, 숙면에는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. 네, 구체적으로 계절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예, 이제 적정 수면 환경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. 적정 수면 환경이라는 거는 온도가 약 2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, 조도가 어두울수록 좋고 습도는 약 40에서 60%가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겨울에는 이제 온도가 우리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20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. 그래서 이제 숙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. 그 온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불도 덮고 방의 온도도 이제 맞춰주고, 또 한 가지 겨울철에는 이제 습도가 굉장히 아주 낮습니다. 굉장히 네. 건조하고, 그래서 그런 어떤 건조한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가습기라든가 아니면 뭐 빨래를 방에다 좀 걸어놓는다든가 해서 습도를 40에서 60%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온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, 습도 유지하고, 그 다음에 밤이 겨울철에 또 길죠. 길다 보니까 좀 일찍 자게 되고 좀 일찍 깨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, 적어도 규칙적인 수면 시간, 즉 10시에 자서 6시에 깬다, 11시에 자면 7시에 깬다, 이런 규칙적인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연말이잖아요. 지금 현재 12월 달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을 텐데, 특히 이제 음주가 이제 적정량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, 만약에 음주가 좀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밤에 자주 깨서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주 양도 적정량, 또 가정용 습도기라든가 가습기 같은 게 또 젖은 빨래라든가 이런 걸 갖다 방에다 놓고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겨울에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? 예, 왜냐하면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아무래도 습도가 적대는 거는 그만큼 건조하다는 얘기니까. 건조하다는 얘기는 상기도 염증이 자주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. 상기도 염증이 일어나면은 기도가 아무래도 좁아집니다. 좁아진다는 거는 코골이나 무호흡을 더 심화시킬 수 있죠. 예. 평소에도 이제 코골이나 무호흡증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겨울철에 심해진 코골이와 무호흡증 이걸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?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습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즉 가습기라든가 온도를 조절해서 온풍기로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래도 이제 혹시 어느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? 요즘은 습도 온도를 같이 볼 수 있는 그 측정기가 굉장히 저렴하게 사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 안에 하나 달아 놓으시면은 지금 현재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온도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, 이비인후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코골이 외에도 이 추운 계절에 자주 발병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도 이런 숙면에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이제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량이 날씨가 따뜻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적어지고,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아무래도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근육 강직이 오죠. 더 잘 오고,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이 올 수가 있고, 그런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 아프던 관절도 아프게 되고 안 아프던 근육도 아프게 되고,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항상 적어도 30분 이상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시면서 가볍게 걷거나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유연성을 갖다가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. 또 하루에 30분 이상의 그런 어떤 햇볕을 보는 것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, 비타민 D는 근골격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.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비타민 D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
한 30분 이상 보면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겨울에 이제 수면 양말이나 수면 잠옷 같은 좀 두터운 옷을 챙겨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됩니까? 예, 아무래도 손발이 차거나 이러면 잠자는데도 도움이 좀 힘들죠. 이제 적당히 차면 괜찮은데 이게 좀 많이 차면은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. 잠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 온도가 0.5도에서 1도가 떨어져야 돼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어두운 환경에 접어들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잠들 때 굉장히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옴으로써 우리 체온이 0.5도에서 1도가 떨어집니다. 그런데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뭐 3도, 4도 이상이 떨어졌다. 그러면 오히려 잠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0.5도, 1도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잠드는데 좋지만 그 이상 떨어지는 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그 이상 떨어지는 걸 느끼신다면은 수면 양말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지금까지는 이 숙면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 환경에 대해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숙면을 위해 평소에 생활 태도는 어떻게 갖는 게 좋을까요? 평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인데요. 네. 세 가지는 일정한 그 햇볕양 30분 이상을 보고 스트레칭이나 걷는 게 가장 좋고요.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. 일어나는 시간과 깨는 시간 이것이 아주 일정하게 항상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요. 세 번째는 온도나 조도, 습도가 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게 좋고 습도는 40에서 60%,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가장 좋습니다. 이 세 가지만 유지하셔도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. 지금까지 겨울철 숙면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